오늘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여 시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달 8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승객들의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뉴욕주의 한 학군에서는 다가오는 할로윈 복장으로 오징어 게임 의상을 금지했습니다. 연마의회 민주당이 임시 체류 허가 제도를 활용한 불치자 구제 방안을 공식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 전역 최저조에서 판매되는 살라미 제품을 살모넬라 균 오염 의심 대상으로 전면 리콜시켰습니다. 맨하탄의 한 무장 강도가 지하철 승객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다 실패하자 총격을 하고 도주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교내 곳곳에서 학생들 간 폭력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총칼이 동반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식품의약국 FDA 외부 자문기구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미 보건당국은 서둘러 백신 접종 대상을 아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미 식품의약국의 외부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접종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찬성 17표, 기권 1표로 의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이득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는 안건에 대해 기권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 사용 승인까지는 몇 주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CDC의 추가 절차를 거쳐 승인이 이뤄질 경우 내달 초에는 약 2,800만 명의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이 백신 접종 자격을 얻게 됩니다. 현재 백악관은 해당 연령층에 접종하고도 남을 충분한 백신량을 확보한 상황으로 전국 소아과와 약국, 협회들과 협력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늘 찬성표를 던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아멘다 콘 박사는 어린이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는 소식, 어린이들이 코로나19의 오랜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소식, 그리고 어린이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백신의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중증 코로나19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만 취약층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 11세 이하 어린이의 백신 접종도 중요한 방역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작 이래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양성을 보인 어린이들이 누적 590만 명에 달하며 관련 합병증으로 숨진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은 160명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뉴욕시 산하 공무원들은 최소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어 관계 당국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팍스5 방송에 따르면 뉴욕시 산하 경관 및 소방관 등 수백여 명의 공무원들이 지난 일요일에 이어 월요일에도 뉴욕시 곳곳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집회를 벌이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최근 시위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미 프로농구 스타 카이리 어빙이 백신 접종 반대론자들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빙이 소속된 브루클린 넷츠의 홈 경기가 열린 24일 브루클린의 홈 경기장인 바클레이 센터 주변에는 수많은 백신 반대 시위자들이 집결해 카이리를 지지한다고 외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손에 카이리가 경기에 뛸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의미로 Let Kyrie Play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월요일에는 브루클린 브리지를 지나 뉴욕시청을 에워싸고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5만여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자유 선택권을 달라며 시위 행령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시위는 뉴욕시 경찰을 대표하는 경찰 자선협회가 주 법원에 백신 의무화 철회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단체는 트위터에서 우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백신 의무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더 이상 기다림의 시간은 없다며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공무원 백신 접종 동료를 위해 20일부터 29일 사이에 접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500의 특별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의무화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왜 특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느냐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예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여행 경보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 여행 재고에 해당하는 3단계 국가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AP통신 등의 언론에 따르면 오는 11월 8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백신 및 검사 기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아직 쉽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여 개국의 비관광 목적 여행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등으로 3종이며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은 WHO의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입니다.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들의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할 것과 도착 후 무작위 검사를 시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될 시 사례별 $3,500의 벌금을 항공사에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의 추적을 위해 항공사가 승객들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종전까지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한 국가 위주로 입국 제한 정책을 펴온 방침을 백신 접종 기준으로 대대적으로 바꾼 것으로 한국은 입국 제한 국가는 아니었지만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 음성 증명만 하면 되는 것에서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멕시코와 캐나다 등의 육로 여행을 위한 지침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항공 여행 규정을 반영한 지침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최근 흥행과 맞물려 다가오는 할로윈 의상의 최대 인기 검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의 한 학군에서는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할로윈 날 의상으로 오징어 게임 의상을 금지했습니다. 드라마 속 노래를 모방하며 폭력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시라큐스 인근 초등학교 3곳은 학부모들에게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의상을 아이에게 입혀서는 안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학교 측은 오징어 게임에 담긴 폭력적인 메시지는 학교 의상 지침에 맞지 않는다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장난감, 총, 광선검 등 무기로 해석될 수 있는 물품은 학교에 가져갈 수 없으며 점프수트, 운동복, 마스크로 구성된 오징어 게임 의상은 할로윈 복장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이 같은 아동보호 관련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지난 22일에는 펜실베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학교들이 어린 학생들이 오징어 게임을 모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할로윈 복장으로 오징어 게임 코스튬을 금지했습니다. 비슷한 움직임은 세계 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학교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따라할 시 징계까지 예고하기도 했으며 영국의 존 브램스턴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오징어 게임에 나온 놀이를 하며 총 쏘는 신용을 했다며 학부모에게 오징어 게임 시청 관련 경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미국에서 성인 관람 등급을 받아 16세 이하 청소년은 시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틱톡 등 SNS에 오징어 게임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서 훨씬 더 어린 아이들도 드라마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온라인 사이트 아마존에는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상품이 쏟아지고 있으며 각종 인플루언서들이 이미 초록색 운동복과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할로윈 의상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미디어 업계에서는 오징어 게임 자체의 문제보다도 청소년의 미디어 접근이 용이해진 것이 문제라며 아동 및 청소년의 미디어 접근에 단계적 규제나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의회 민주당이 임시 체류 허가 제도를 활용한 서류 미비자 구제 방안을 공식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밥 메넨데사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연방 예산 조정안에 포함시킬 이민개혁 방안으로 플랜 C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메넨데스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 조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임시 체류 허가 제도를 활용해 서류 미비 신분 이민자들에게 최대 10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800만 서류 미비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연방상원 입법 고문에 의해 두 차례 거부된 바 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언론을 통해 아직 구체적인 문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플랜 C는 임시 체류 허가 제도를 활용해 약 800만에서 1000만에 이르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고 추방 위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해외여행과 건강보험 혜택도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1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 미비자에 대해 5년간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이후 추가 5년을 연장하는 등 최대 10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 전역 트레이더조 등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살라미 스틱 제품에서 살모넬라균 오염이 의심된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식품회사 시테로가 제조한 프리미엄 이탈리안 스타일 살라미 스틱 제품 중 일부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효 날짜 등에 상관없이 전량 폐기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기 후 식품구입처에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입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살모넬라균은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 고열과 구토, 설사, 탈수 증상과 함께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CDC는 시테로의 살라미 스틱 제품을 먹거나 접촉한 후 감염된 사람의 수가 전국 기준 20명이고 이 중 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히며 먹어서도 안 되고 업소나 창고 등에서 접촉하는 것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만졌을 때는 물로 씻거나 소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CDC는 현재 살라미 스틱 제품과 함께 시테로가 만든 유사 살라미 제품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맨하탄 유니언스퀘어 지하철에서 한 무장 강도가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같은 날 이 사건 용의자는 은행 직원을 총으로 위협한 뒤 돈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경 유니언스퀘어 지하철역에서 무장 강도가 42세 남성에게 다가가 총을 겨누며 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성은 셀폰 대신 호주머니에 있는 $45를 털어 건네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그게 전부야라고 말하며 남성의 다리에 총을 쏘고 도주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다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다행히 현장 부근에 있던 경찰이 응급치료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강도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47분경 차이나타운에 있는 TD 은행에 나타나 창구 직원에게 총구를 겨누며 현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직원이 약 $1,100를 건네주자 강도는 이를 챙기고 크나우 스트리트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지 24시간 만에 수배된 용의자는 오늘 오후 7번가 지하철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을 학기를 맞아 대면 수업을 위해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싸움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서 총과 칼도 압수되는 실정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스태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수산 웨그너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싸움 영상입니다. 학교 안전요원이 몸을 던져 싸움을 말려보려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바닥에는 코피로 인한 혈흔이 있고 싸움 중에 칼도 압수됐습니다. 요원들이 나서봐도 주변 학생들의 통제가 불가하고 영상을 찍기 바쁩니다. 이 일로 14세 소년은 체포됐지만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뉴욕시 퀸즈의 벤자민 카르도조 고등학교입니다. 무차별한 주먹질과 발길질을 주변 학생들은 오히려 부추깁니다. 비슷한 시기 카르도조 고등학교를 포함한 인근 학교들에서는 이러한 싸움 영상이 무려 14개 이상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복도, 운동장, 식당, 놀이터 등 교내 곳곳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는데 올라온 영상 중엔 안전요원이나 교사 등 어른이 개입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싸움이 번져 여러 명이 가담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뉴욕시에서는 교내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주에만 공립교 학생들에게서 5자루의 총을 회수했으며 학생들 간 칼부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습니다. 2002년 암수술과 희소병인 소위 위축증, 천식 등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 끝에 삶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 인물이자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첫 대통령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한국 격동 현대사의 한 획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공급망 혼란과 노동력 부족, 악천후 등까지 겹치면서 식탁 물가가 사상 최고로 급등할 것으로 예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모임 규모가 줄어든 탓에 칠면조 가격 등 식자재 10개 품목이 낮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올해는 칠면조 가격이 파운드당 2015년 사상 최고가인 1.36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미 농무부가 예상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뉴욕시 전역에서 보고된 아시안 증오범죄가 총 117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급증했던 2020년 같은 기간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발생한 증오범죄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25건보다 92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368%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 22일에도 브루클린에서 백인 여성이 10대 아시안 소녀에게 인종 비하 발언과 함께 카드 보드박스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카콜라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에게 1인당 $2,000의 보너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의학적 이유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임을 증명해도 마찬가지로 보너스를 준다고 밝혔으며 코카콜라의 이 같은 조치는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인 최초로 뉴욕주 하원에 입성한 롱김 의원의 모친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롱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의 모친인 김선희 여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으로 2021년 10월 26일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선희 여사는 1953년 1월 7일 대한민국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1987년 김 여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남편 김서준 씨와 지금의 롱김 의원인 어린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약 10년간 맨해튼의 현지 식료품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나 1995년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파산 신청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15년간 H마트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어머니가 코로나19와의 긴 싸움 끝에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며 많은 이민자들의 이야기처럼 어머니의 여정 또한 결의와 끈기로 고군분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슬픔은 매우 아프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평생 남아있을 것이며 그 은혜를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친을 기리고자 하는 분들께는 뉴욕주 모든 일터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뉴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을 고려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